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할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무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분야도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공무원의 역할이 또 상당히 많이 부각되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방역당국 일하시는 분들,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 다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이제 그 제도 하에서, 그러니까 국회가 만들어진 법이라든지 이런 또는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 하에서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그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또 연금이 나온다는 의미로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직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오랜 동안 공무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공무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국가 운영의 중추가 이제 공무원이다 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하는 일, 그다음에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제 벌써 1년이 됐지만은, 작년 코로나가 막 우리나라에 발병됐을 때, 저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한 6개월 전에 예약해 놓은 제가 퇴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가려고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몇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 예약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일단 다 출국이 된 거죠. 출국이 돼서 비행기를 한참 타고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요를 하기 시작하더만 아마 이스라엘 가도 입국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떴다는 것은 상대 국가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가 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서 입국 금지를 당한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이스라엘에 있는 여기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저도 일단 도착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 비행기 안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주로 이제 성지순례자들이 많고, 저희는 이제 여행 겸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 동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물론 다 일반인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일반인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기장으로부터 하늘에서 이스라엘 당국에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됐다 하는 이제 그런 방송을 듣게 됐고, 실제로 착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에요. 착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새 되게 적어도 한 2, 3일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입국 금지를 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신천지가 막 어떤 코로나가 만연했던 때예요. 신천지 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다른 국제사회가 한국을 상당히 회피하는 코리안 포비안이 이제 만연하기 시작한 때예요. 물론 중국에서 먼저 발생하고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코로나를 방역을 잘하는 선진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때 저희는 이제 당황할 수 있겠지만은 비행기 안을 보시면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모두 다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국민들은 다 이제 입국이 당연히 돼서 들어갔고, 저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장이라든지 승무원들은 12시간 이상 비행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다 내려서 다른 승무원들이 교체돼서 들어오고 쓰레기 비우고 저희들이 먹을 음식물, 물 채워서 다시 13시간에 걸쳐서 갔는데 12시간에 걸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죠. 재미있게 여기 파란 가방이 제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상당히 감동했던 것은 대사가 나와서 차분히 설명을 했고 그 설득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상황상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셔야 되겠다. 그런 이제 양해의 말씀을 구해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무사히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격리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스스로 한 14일 정도 격리를 했어요. 저는 스스로 한 격리이기 때문에 뭐 부모를 지원받는다든지 뭐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격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있고 그럼으로써 국민이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직접 몸으로 공무원 출신이지만 민간인으로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공무원이 하는 일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 보면 출입국 관리하는데 전부 다 조사를 하죠. 여권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누가 오고 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교부가 그걸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보호에 관련된 일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코로나로 인한 우리나라에 입국 금지난 나라들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 없는 일이었지만 초창기에는 이렇게 2월 26일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한에서 교민들을 수송할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받아주에만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공무원들이 설득하고 해서 우리 충남의 아산에 이제 이렇게 격리시키러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수송하고 옮기고 여기 감시하고 하는 역할은 다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질병 관리, 방역 요즘 뭐 굉장히 이제 그 화두가 된 공무원들의 직종인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정은경 청장부터 필두를 해서 질병 관리 쪽이 이제 염두 중에 저도 이제 질병 관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을 했고 거기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때 확진하는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확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체를 채취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검체를 채취하러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렇게 그 검체를 채취하면 이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적으로 이제 검체를 그 검사하는 기관으로 보내 실험실로 오게 되는 거죠. 실험실로 오게 되면 이것을 이제 배양도 하고 증폭이라는 걸 해요. 바이러스가 조금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늘려요. 증폭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들 PCR 분석이니 막 이런 말이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그 유전자를 분석해서 PCR이라는 것은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전자가 같는가 틀린가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같으면 이게 코로나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확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다 공무원들이 하고 또 공무원 직접 하지 못하면 협조기관에 이렇게 의뢰하는 일들을 공무원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타임지에 그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백인을 선정했는데 두 사람,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하고 기생충에 의해서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아서 선정이 됐고, 정은경 청장, 그 당시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이었는데 채택이 됐죠. 그만큼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방역을 잘 관리함으로써 이렇게 타임지에도 선정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죠. 공무원은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민의 공공을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될 사람. 영어로는 public servant라고 그래요. 공기와 같은 역할이에요. 제가 왜 공기와 같은 역할이라고 이렇게 써놨냐면, 평상시에는 공무원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디에 전화하죠? 119에 전화하죠. 또 무슨 일에 경찰이 오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문제되니까 이게 보건, 방역하는 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또 제가 이스라엘에서 입국이 거부당했을 때 저희들을 안전하게 수송해주고,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 교민들을 한국으로 수송을 해서 2주간 격리를 해서 다시 코로나를 검사를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도 공무원이 하죠. 이렇게 비상사태, 이렇게 수해가 있을 때 나타나서 수해 복구를 한다든지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다든지 또는 이재민들을 돌봐준다든지 하는 일도 물론 자원봉사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총체적인 역할들은 다 공무원들이 하죠.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존재하는지 거의 모르고 삽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공기와 같은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가운데 공무원들은 24시간 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예보가 되는 거고, 내일 날씨가 온다, 내일 비가 온다, 맑게 개일 것이다, 기상청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들은 클릭만 하면 오늘의 날씨, 오늘의 미세먼지 볼 수 있지만은 다 뒤에서는 공무원들이 수고로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일은, 일단은 모든 일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일을 집행하는 거예요. 법을 벗어난 일은 공무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서 그 정책대로 수행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백신을 누구부터 맞을 것인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예행에서부터 심지어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그 예측하는 그 백신을 맞는 일을 모의 시험까지 하고 있잖아요. 차질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백신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부터 맞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인 이상, 5인 이상 집합금지, 몇 시부터 가게 문을 닫으라 하는 정책도 공무원들이 다 수행해서 하는 건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지 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염병 관리법에 대한 것 안 되면 어쩝니까? 국회로 하여금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공무원이 하는 정책 개발과 수행을 항상 같이 간다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 되면 매력적인 게 뭐냐?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있는데, 제가 개발한 어떤 정책이 국민이나 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참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의 수돗물의 수질을 어떻게 검사하고 또 어떻게 개선하고 또 무슨 공법을 도입해야 맑은 물이 되는 거,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시민들이 이제
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저 말고도 어떤 분들은 이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어떤 다리를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하면 좋아요. 약간의 이제 봉사하려는 어떤 마음가짐, 그 다음에 사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100개 하나 넘는데 수만 가지의 고려사항이 생겨요. 나이를 몇 살부터 할 것인지, 또 어떤 부분부터 먼저 마실 것인지, 또 수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유분방한 성격, 부자가 되려는 자, 이런 분들은 공무원은 잘 안 맞습니다. 공무원은 과거에는 굉장히 봉급이 적었는데 요즘은 줄 만큼 줍니다. 먹고 살 만큼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자가 될 만큼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먹고 살 만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려는 없지만, 또 자유분방한 성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은 다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품위 유지라든지 이렇게 다 정해져서 뭐 그 영리 행위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여러 가지 뭐 토지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영리 행위를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또 옷이나 복장 같은 경우도 뭐 그 빨갛게 머리에 그 염색을 한다든지, 뭐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민소매를 입는다든지 이런 건 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넥타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라, 또 여름에는 어떤 복장을 하라, 이런 것들이 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찰 제복을 입어야 되고, 군인 제복을 입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엄격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코로나죠.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우리나라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금년 말 뭐 이런 걸 대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진국인데 선도국이라는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미 이제 선진국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7등이니까, 우리나라가 7등이니까, 또 코로나 극복을 대응을 너무 잘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이끌고 간다 하는 뜻에서 선도국으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걸 이미 이제 현재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일과 또 경제를 살리는 일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현재 환경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그 저감, 또 그 탄소를 줄이는 일, 그것보다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면 더 좋겠다. 이왕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또 뭐 공연을 하시는 분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 여러분들도 비대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균형, 불평등이 이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일을 하자.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를 좀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화에 대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럼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자. 우리나라가 이제 선도국가로 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삼자 하는 것이 이제 한국판 뉴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그 회사에 취직할 때 뭐 상식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입사 시험 볼 때. 이럴 때도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얼마든지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그 환경영향평가사라는 기술사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런 그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1차는 그 필기시험이에요. 그 문제 하나에 그 A4 3페이지 정도를 써야 되는 그런 그 시험인데 1, 2, 3, 4교시 아침에 8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5시 반에 끝나는 시험인데, 물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린 뉴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3페이지 정도를 썼죠. 이것이 줄거리예요, 줄거리.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골격을 짜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하는 일들도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공무원은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크게는 국가직, 그 다음 지방직 나오는데, 가끔 여러분들 보면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이하고 부총리급이 나오죠. 또 외교부가 있고 행정안전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뭐 부동산을 다루고 또 교통 문제를 다루고 하는 보건복지부가 있죠. 또 지금 코로나와 관계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국가직이에요. 최근에 소방직도 이제 국가직이 됐죠. 그동안의 소방직들이 각 지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분들은 다 국가직입니다. 국가 사무를 하는 분들이고, 지방직은 이제 광주광역시청에서 근무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전라남 도청에 근무하신 분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근무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뭐 하성군이나 무안군에서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지방직입니다. 특수경력직이라는 것은 뭐 별정직, 정무직이 있는데, 정무직이라면은 그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는 분들이나 선거 뽑은 사람이 임명한 사람들, 뭐 시장, 또 거기에는 비서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직업 공무원을 빼고 그분들, 장관들, 뭐 이런 차관들, 이런 분들은 정무직, 언제든지 이제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디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직에는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기술직에는 수많은 분야가 있어요. 토목직, 건축직, 공업. 물론 행정에도 자세히 들어가면 뭐 인사를 하시는 분, 그 세무를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뭐 홍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토목, 건축, 공업, 뭐 공업에도 전기, 그 다음 전기, 화공, 환경, 뭐 이렇게 기계 복잡하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연구나 보건연구나 농업연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농촌 지도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지도직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요즘 매스컴이 많이 오래되어 있는 법관, 검사, 외교, 소방, 경찰을 별도로 뽑죠. 교육공무원, 이번 군인들, 이게 특정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능직은 거의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직하고 이제 일을 같이 하는 특별한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분들은 이제 기능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대가 바꿔짐으로써 공무원의 직렬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낮은 직렬들, 이런 직렬도, 운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운전직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 다 운전할 줄 알잖아요. 그런 이런 분들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직렬 자체를 이제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이죠.
뭐 수산직이니 뭐 이런 직들은 통폐합하겠다는 거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데이터직, 지금은 이제 전산직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도 전산직보다 더 큰 이제 데이터 직류가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나 인공지능이 이거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제 안전연구 직렬, 지금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그 수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연구 직렬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렬은 늘 이렇게 세분화됐다 통합됐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급은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공무원의 직급은 굉장히 다양한데, 흔히 우리가 이제 1급 공무원이 있고 9급 공무원이 있고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9급부터 시작을 하죠. 9급 공무원이 되는 거고, 급수로는 9급, 8급 쭉 가서 5급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9급이 되면 서기보라고 그래요. 8급을 서기라고 그러고, 7급을 주사보, 6급을 주사라고 그래요. 우리 되게 이제 공무원들이 과거에 뭐 문주사, 뭐 김주사, 조주사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게 6급 공무원들이에요. 동사무소에 가면 사무장, 구청에 가면 계장급들이 이 6급의 주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급부터는 관자가 붙어요. 관자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그 다음 3급은 부의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5급부터는 끝에 관자가 붙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간부급에 속해요. 5급부터는. 그래서 시청 같은 경우는 5급 사무관들이 있고, 대개 시청의 과장급들이 서기관이 속하죠. 서기관. 서기관 속하고, 시청의 국장들이 부이사관이에요. 시청에. 그 다음에 2급 이사관은 시청에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기획관리실장하고 외사무처장하고, 1급은 부시장, 이렇게 지방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중앙정부는 이보다 하나씩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과장급이 3급에서 4급, 뭐 이렇게 국장급이 2급에서 3급이죠. 그다음 2급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또 나눠집니다. 그 위에 이제 중앙정부는 뭐 우리들이 특별히 알 필요 없어요. 여기는 뭐 준차관급, 차관급 장관, 부총리, 총리, 국가원수가 대통령이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중앙, 그 다음에 지자체, 경찰, 군인 이렇게 나오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보험급,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먹고 살만큼은 나온다 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호봉이에요. 여러분들이 고급공무원이 되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몇 호봉이죠. 여기 1호봉으로 들어가면 165만원 정도. 이게 이제 봉급이고, 여기에 보너스라든지 또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뭐 또 뭐 정근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장기 근무 수당 뭐 이런 수당이 합쳐지면 꽤 많은 돈이 나오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다든지 하면은 호봉이 뭐 한 3호봉, 4호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석사를 나왔다든지 박사를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 등록금을 낸 기간만큼 호봉이 올라갑니다. 초창기 때, 시험 임용 당시에 5급분 이제 행정고시를 다 합격을 하면 1호봉이 되면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니까 9급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있으면 31호봉이면 330만 원. 9급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죠. 1년에 2년 만에 8급이 되고, 8급에서 한 2, 3년 만에 7급이 되고, 7급에서 또 2, 3년, 많게는 4년 정도 지나면 6급이 되고, 이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봉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근무 연한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일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주로 할 일이고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의무 조항들이 있어요.
앞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무조항, 성실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직장 이탈해야 되고, 비밀 없으로 가끔 뭐 발표를 잘못하고 공무원들이 이제 그 교도소에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밝혀야 되지 않은 이들을 밝힘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청렴, 김영란법 때문에 막 그런데 청렴, 뇌물 받으면 안 되고요. 정치활동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되려면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되겠죠. 그것을 공채라고 매년 1월 초에 몇 명을 뽑겠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에게 맞은 직업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무조건 뭐 내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공무원이 된다라기보다는 좀 엄격하고 좀 그 약간 묶여져 있다 할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 자기에게 맞는 어떤 직렬을 골라야 돼. 나는 행정직을 할 것인지 기술직을 할 것인지 잘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은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8대2 정도의 숫자가 많고 기술직은 적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승진의 기회가 기술직은 좀 적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맞춤형 과목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각 분야마다 그 뽑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맞춤형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국가공무원 금년도 국가공무원의 그 채용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광주시의 그 채용 일정, 임용시험, 되게 이제 1회 때 대부분 시험을 다 보고 2회 때는 7급이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지도직들을 주로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은 3월 초에 원서 접수해서 6월 달에 보고, 광주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똑같이 6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제가 그런 공직 생활을 뭐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도 생태와 연구에 관한 그 공부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했고, 주로 이제 이렇게 수돗물 공급하는 상수원이라든지 이런 그 녹조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돗물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라는 식품에 관련된 연구 분야를, 요거는 이제 저는 관리만 했지 제가 직접 그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보건 분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보건 분야 관련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뭐 간호학과라든지 뭐 이런 쪽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뭐 지금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요. 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런 데는 이제 경찰 조직으로 있고, 그 다음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국립생물자원관도 있고요. 국립생태원은 공무원은 아닌데 따로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뭐 이런 곳이 있고, 국립검역소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보건환경 분야고, 지방에는 보건환경공과 수질연구소 두 군데서 뽑고 있어요. 자기의 분야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제 뭐 공무원을 꼭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이쪽의 기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일도 있고, 또 뭐 허가라든지 각종 그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지 않죠.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공무원이 됐든 또는 다른 어떤 직업을 갖든 또는 그 창업을 하든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생활 중에 너무 취업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취미활동, 대인관계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이제
상당히 여행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각종 이제 그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곤충도 물속에서 2년 가까이 잠자리 같은 거 이렇게 기다리죠. 모기는 뭐 7, 8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불과 9시간 밤새도록 날을 새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잠자리로 태어났는데 그 어두울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개구리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그 등이 갈라지면서 온몸에 자기의 체액, 피를 모아가지고 날개를 펴고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성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한테 복권 당첨해주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하도 깝깝해서 야 복권부터 사고 기도를 해라 그래야 내가 들어주지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하고 뭔가를 원해라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런 곳에 이제 좀 열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 공무원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공무원의 뜻이 없어서 지루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또 많은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